자, 이 쿠팡이 미 증시에 직상장을 하게 됐죠. 자,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을 하지 않고 직상장을 했는데 그 배경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셀트리온도 나스닥 상장 이전 추진위원회 뭐 이 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이유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 지금 제도라든지 그리고 정치 현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상당한 불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지금 계속 만들어 놓고 바꾸지를 않고 있죠. 바꾸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쿠팡이 미증시에 직상장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 이 셀트리온도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술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이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대리기에 올인을 하는 국내 정치 현실. 이게 사실 뭐 맞죠. 지금 국내 이 정치 현실을 보면은 어쨌거나 이제 자기들 정당 뭐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기업을 때려대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공매도를 옹호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정치 분위기 그리고 금융위 금감원, 자, 이런 쪽이 워낙에 이제 불신을 많이 주다 보니까 정부 정치권에서는 기업을 때려대지, 거기다가 이제 금융권에서는 계속 이제 공매도 편에 서서 개인들 뒤통수를 때리기에 혈안이 되지, 이런 부분이 지금 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차라리 잘 됐다 그런 느낌을 계속 자아내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연기금은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 운용기금이 이 도대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공매도 앞잡이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매 앞잡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상당히 연기금 어떻게 운용할지 운용본부장이 정말로 이거는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린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쿠팡 먼저 한번 보시면 이 뉴욕 상장 비밀이 풀렸다. 한국에서 안 되는 그것. 지금 이제 차등 의결권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김범석 주당 29표, 한 주가 29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한 주면 한 주지 무슨 29표야. 차등 의결권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등 의결권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당 29표 단독 보유, 차등 의결권을 단독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경영권이 탄탄하게 좀 지켜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뭔가 잘 맞아 떨어진 거죠. 한국에서는 차등 의결권 불어입니다. 눈 뜨고 대어를 날렸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이 되었다면 아주 큰 기업이 또 들어오면서 세금도 많이 이제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쨌건 이런 상황이었지만,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쿠팡이 우리나라에 상장이 안 된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증시 상황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나라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돈들이 쪽으로 또 많이 좀 흩어지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차등 의결권이 미국에서는 허용이 된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차등 의결권 그리고 국내에서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국내 제도에서도 이제 이걸 해달라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기업 대리기에 올인하는 국내 정치 현실에서는 제도 도입의 길은 요한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기업을 때려야 돼야 되니까 지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국내 정치 현실에서는 이런 제도 도입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기업 때리기에 올인하는 국내 정치. 기가 막히죠.
지금 셀트리온이 대표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지금 휩싸였죠. 휩싸였습니다. 이 공매도들이 그렇게 때려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전부 다 이제 공매도 편에 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금융위하고 금감원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지금 제도를 제대로 개선을 하라고 했더니 하는 척만 하는 그런 모션만 취하고 있죠. 액션만 좀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 잡아낼 듯하게 뭔가 한번 크게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느낌을 주는 듯하지만 뻔히 보이죠. 쉽게 할 수 쉽게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지를 않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공매도 상환 기간을 바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죠. 적용을 하고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전산화 부분도 하라고 하니까 그거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일만 그런 말만 되풀이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도 편에 서서 계속해서 뒤를 봐주는 듯한 그런 지금 스탠스만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와닿는 내용이죠. 기업 대리기 우리 요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기업 때리기, 금융권에서는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가 때리기, 그렇게 해서 이제 공매도하고 기관들이 계속 좀 오르면은 물량 던져버리고 내리면 좀 주워담고 계속 이제 박스권에 집어넣고 이 개인들 돈을 털어먹는 그런 일만 계속 하겠다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좀 그래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총 이제 55조 규모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제도적 미비로 놓친 셈이다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충격적이죠. 기업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국내 정치 현실 거기다가 개인들 뒤통수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금융권이죠. 금융권, 증권사 그리고 금융위, 금감원 계속해서 공매도를 옹호하는 그리고 개인들 돈을 어떻게든 뽑아 먹겠다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뭐 얘는 이제 의결권 이런 부분으로 단독 보유 29표 차등 의결권 이런 부분으로 뉴욕에 상장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쿠팡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한국보다는 뉴욕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에서 해봤자 또 연기금 계속 팔아야 되겠죠. 공매도 나오면 공매도 재개되면 공매도 때려버려 이렇게 하면은 기업 가치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매도 연기금 같은 경우에 보면 공매도처럼 주식을 파는 연기금 증시 발목 섭나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비중 5% 이탈 범위에 있지만 이마저도 초과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마냥 재량 부여했다가 노후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연기금을 운용하는 뭐 결정권자가 있겠죠. 이 결정권자가 미리 세우던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서 자산 비중을 맞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미리 세워뒀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에다가 상당히 이제 증시가 이제 제대로 화랑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세계 증시하고 이제야 키 맞추기를 좀 해가는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연기금 미리 계획을 세워뒀기 때문에 물량을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그러고죠. 주식 목표 비중이 지난해 말 17.3%인데 올해 16.8%까지 0.5% 포인트 낮춰졌는데 이게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전 세계 주식이 화랑장에 있죠. 그런 상황인데 이 비중을 이제 줄이려고 하니 주식 비중이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식의 이 비중 자체가 계속 올라가죠. 17.3이 지난해였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17, 18, 19, 20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주식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자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은행에 넣어놓은 거, 채권에 투자한 거, 그 다음에 어디 투자한 거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포션 있죠. 채권에 뭐 15%, 미국 주식에 뭐 25%, 우리나라 주식에 17.3%, 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 주식도 이게 올라가고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 주식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뭐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계속 투자를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 비중은 좀 낮아지고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은 비중이 계속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여버리죠, 오히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연기금이 거의 뭐 주가 상승을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그런데 해외 증시에는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비중을 늘리겠다 이렇게 자금 기금 운용 계획을 세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화랑 증세를 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상황에 맞춰서 좀 수정을 했어야죠. 지금 미국 주식을 더 사러 가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상승폭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몇 년치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보면 테슬라 뭐 상당히 뭐 미래 성장성 좋지만 PER이 1400 정도 되죠. 1400, PR이 1400 정도 되는데 나 테슬라 사러 갈 거야. 그러고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좀 줄여야 되니까 요거 팔아 가지고 테슬라 사고 애플 사고 시총 2000 조가 넘는 애플 이런 쪽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둔 겁니다. 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끝도 없이 파는 거죠. 기계적으로. 계속 팔아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렇게 보면은 연기금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운용본부장이 이렇게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도 저 의문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니까 명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리기로 했다. 주가 올라가면 난 다 팔 거야. 계속 팔아야 되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계속 발목을 좀 잡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 이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주가 계속 올라가면 불리하죠. 손실이 커지니까. 5월 3일 정도에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나에게 맡겨줘. 내가 이렇게 짜놨기 때문에 계속 팔아야 될 거야. 그래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게 잡아 놓을 테니까 연기금 이제 공매도 시작되면 그때 이제 네가 열심히 팔면 되잖아. 약간 그런 분위기죠.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연기금 계획을 왜 이렇게 짰느냐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렇게 짰으면 해외 주식도 똑같습니다. 해외 주식도 줄였어죠. 근데 해외 주식은 더 늘려버리고 우리나라 주식만 줄였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누가 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냐. 요 부분에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예전에 이렇게 기금 운용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나는 그냥 파는 건데 나보고 뭐라 그러지만 이런 거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 전 세계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 증시만 이상하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부분을 가장 크게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연기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유도리 있게 뭔가 안 맞죠, 지금. 뭔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이 공매도들을 좀 봐주기 위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연기금도 정말로 이 문제가 많은 거죠. 이렇게 보면 왜 주식 비중을 줄인다 그러면 해외 주식도 같이 줄여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더 줄이고 해외는 더 늘리겠다. 해외 지금 PER이 뭐 테슬라 1400 가까이 되는데 그걸 더 사겠다고 해버리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이 연기금 부분도 왜 이렇게 했는지 지금 이 부분도 좀 따져 물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생각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뭐 32일째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역사상 최장기간 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연기금에서는 운용본부장이 뭔가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떠받들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돈 빼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 떠받들어 주겠다고 가고 더 많이 투자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뭔가가 석연찮죠. 석연치가 좀 않은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연기금에서는 언제까지 더 팔지 좀 모르겠죠. 32일 정도 팔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다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뭐 계속 이걸 핑계 대고 17.3에서 16.8 요 핑계로 이제 팔아대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단도리를 좀 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뭐가 좀 맞지 않다. 이 공매도 편에 서서 주가 상승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아무튼 연기금은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